예,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사수에게 예쁨 받는 실무 개발 기술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걸 기대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무섭긴 하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소프트웨어 스킬과 하드웨어 스킬, 하드 스킬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코딩적인 그런 진짜 기술도 있고 마인드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또 포함하는 발표입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그러니까 컴과가 아닌 전공으로 졸업을 해서 짧게 인턴 경험이 있었고 그때는 이 iOS라기보다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개발했었습니다. 그 플러터가 안드로이드와 iOS 앱 둘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일을 시작을 했고 개발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아예 몰랐어요. 아예 모르고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엑스코드랑 가장 다른 게 뭐였냐면 엑스코드는 자연스럽게 그 같은 프로젝트 안에 있는 파일들을 임포트 해오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코딩을 쳐줘야 해서 그 임포트 해오는 길이만 20줄이 넘는 프로젝트를 딱 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서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해가면서 느낀 두 가지의 느낀 점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 후에 처음 마주한 그 코드 뭉치를 이제 요리 재료가 아닌 그냥 잘 차려진 밥상이라고 이미 완성된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저는 받아들이기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밥을 먹을 때 반찬이 어디 있고 뭐 어디에 뭐가 있고를 먹고 확인을 하고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어떤 서비스에 적응해 나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서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그냥 파일 뷰를 하나 잡고 그 안에 있는 뷰의 코드의 첫 번째 줄부터 그냥 옛날에 공부하듯이 그냥 하나하나 해석을 해나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지엽적인 부분에 매몰되었던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이 흐름 내가 배정된 서비스의 흐름이나 이게 뭘 위한 건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느려지고 혼나기만 해서 되게 흥미가 이렇게 잃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먹는 거에 비유를 해드리면은 반찬에 들어간 재료를 자체에다 그러니까 먹을 때 그 재료 자체를 보기보다 이게 무슨 맛이 나네, 이 뭐랑 먹으면 어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의 흐름도 개발과 비슷하게 적용을 해보시면은 좀 더 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라도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처음 보는 단어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베이스 64나 뭐 i18n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그 키워드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엽적인 부분에 메모리 돼서 이 서비스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진행될 발표는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래도 뭐를 검색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가 작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하는 걸로 내용을 정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정의하는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처리 기술,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동작을 정의한다는 거는 우리가 만들려 하는 서비스가 문자를 어떻게 인코딩하는지, 날짜와 시간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에서 통용되는 고유 식별자 그리고 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처리 기술은 아까 호종이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이슨이 있고, 이게 YAML이라고 발음이 특이해요. 야말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 64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문자열 인코딩인데요. 되게 문자열 인코딩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사람의 언어를 기계가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이진수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TF-16, UTF-8 방식이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세분화가 되었냐면 맨 처음에 아스키 코드라는 게 생겼을 때는 영어라는 언어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을 아예 인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문자를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하겠다. 각 나라별로 고유한 방식이 생기다 보니 거기에 분화가 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UTF-8, 16 이런 방식이 있고요. 둘의 차이가 뭐냐면 이 사진이 뭐냐면 같은 안녕하세요라는 5글자를 UTF-16 방식으로 인코딩을 하면은 메모리에서 12바이트라는 것만큼 차지를 하고요. UTF-8 방식인 경우 15바이트라는 메모리 공간을 차지합니다. 12와 15는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프로젝트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인코딩을 적용을 한다 하면은 오류가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통일을 시켜줘야 하는 이유가 영어가 아닌 언어에 대해서 인코딩을 할 때 메모리에서 잡는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예로 들면 이제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개념이 한글은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다음은 이제 날짜와 시간인데요. 이번에 다들 MC2 진행하시면서 서버를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게 그냥 가볍게 넘기고 가기 쉬운 부분이지만 중요한 파트라서 이렇게 주제를 넣어봤습니다. 먼저 타임스탬프라는 이 값이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범용적인 말로 쓰이는, 그러니까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말인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랑은 살짝 다른 의미긴 한데, 이 타임스탬프를 찍어 보면은 밀리세컨까지 보여주는 어떤 수치가 담긴 문자열을 띄워줘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과는 다른 그냥 어떤 고유 명사처럼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시간을 타임스탬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두 가지인데 모노토닉 타임, 리얼 타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로직을 수행할 때 얼만큼 걸리는지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모노토닉 타임이라는 거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얼 타임이랑 다른 건 뭐냐면 리얼 타임은 진짜 달력에 있는 것처럼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딱 나오는 거고, 모노토닉 타임은 이 해당 프로그램이 켜진 시간부터 지금까지 얼만큼이 지났는지 그냥 단순히 그거를 밀리세컨까지 보여주는, 그래서 이렇게 하이픈이 없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스위프트 모노토닉 타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위에 뜨는 게 메저럴 일렉스 타임이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 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알 수 있는, 그래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특정 주기가 필요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쓰는데, 이제 리얼 타임으로 빼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노토닉 타임이라는 오브젝트로 빼기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주기를. 그래서 그와 같이 그래서 다음에 등장하는 개념이 이제 타임존이라는 개념인데요.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처음에 게시판을 불러올 때 뭔가 그 게시판 작성 시간들 있잖아요. 그 사수님이 알려준 대로 작성을 했는데 시간이 되게 제 핸드폰에 뜨는 시간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하고 봤더니 그냥 시간을 그냥 불러오게 되면은 국제표준시라고 UTC라는 값을 그대로 불러와서 그걸 이제 한국 시간에 맞게 그 값을 어떻게 더하기 빼기를 해주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는 방식으로 하드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타임존이라는 거를 불러와서 이 타임존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거를 조작을 하는 경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나면 되게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뭐라고 검색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서, 네, 그게 이런 키워드라고 하더라고요. 타임존. 네. 다음은 이제 고유식별자입니다. 다들 아시는 이제 UUID가 있고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다 그 ABCD까지 있는 게 뭐냐면 이 ABCD가 문자가 아니라 16진수기 때문에 ABCD까지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네, UUI도 되게 버전이 다양하게 있는데 현재는 이제 5단계 1, 2, 3, 4, 5 버전까지 있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버전 4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이 문자열 자체가 랜덤된 난수의 조합인데 버전마다 이 랜덤 난수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방식이 달라서 버전이 나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버전 4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동작을 정리하기 위한 기술은 끝이 났고 데이터 처리 기술로 넘어가면 제이슨, 다들 아시는 이 제이슨 파일의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다들 중괄호로만 시작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대괄호로 시작을 하는 파일도 제이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형태를 의미하는 중괄호로 시작하는 형태, 그 다음에 배열 형태를 의미하는 대괄호로 시작하는 형태. 다만 이제 대괄호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요소들이 다 같은 타입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만 있는 문자열, 숫자만 있는 배열, 문자만 있는 배열, 뭐 객체만 있는 배열. 네.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제이슨 파일 자체에 주석을 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이슨 파일을 받아보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 데이터가 어떤 이 키가 뭘 의미하는지를 주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석을 달 수 있는 제이슨과 비슷한 형태의 다른 파일인데 그게 이 YAML 파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제이슨과 YAML 차이점이 큰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제이슨 파일은 아까 보셨던 문자열 인코딩 방식에서 UTF-8 방식만 허용을 하고 그 이외의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데 이제 이 야말 파일 같은 경우에는 UTF-16까지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인코딩 방식을 지원하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느꼈던 그리고 키워드라고 필요하다고 느꼈던 점들이고요. 그래서 이번 MC2에서는 이제 맡은 기능에 대한 코딩보다는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리고 이제 의식적으로 코드 리뷰를 받아야겠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후반 위안이라고 하고요. 좀 여러분들께 좀 공유드리고 싶은 게 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UI 목업이라는 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저만의 방식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좀 공유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기 여러분들 1인 개발자 희망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조사는 못하겠지만 좀 20명을 대상으로 좀 여쭤봤어요. 좀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의 멘티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개발을 공부하는 지인들이 어떤 것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게 니즈인지 좀 궁금해서 좀 조사를 했더니 그래서 저희 MC2에서 했었죠. 유저 테스트에 대한 리저트를 저희가 좀 치러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답변이 5가지로 나뉘어서 그걸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상세 페이지를 위한 3D 목업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은 디자인을 자기가 할 때 어떠한 레퍼런스를 참고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도 있었고, 앱을 만들 때 또 색감을 어떤 내가 만들 앱의 컨셉이 이런 컨셉이니 이러한 색감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에 좀 약간 그런 걸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앱을 대표하는 로고를 만드는 것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던 분들도 많았고, 다음으로는 좋은 UX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고찰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팁으로는 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하루에 이걸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여러분들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 중에서 저는 누구나 정말 속히 말해서 원숭이도 할 수 있는 그런 3D 목업 방법을 좀 여기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따가 라이브 코딩까지는 아니지만 라이브 디자인을 할 예정이고요. 같이 노트북을 피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3D 목업 방식에서는 저도 잘 몰랐는데 저는 원래 일러스트와 포토샵만 이용해서 저희가 3D 목업을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좀 여러가지 레퍼런스를 좀 받다 보니까 피그마로도 돈 안 드는 피그마,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월 한 3-4만원 들어요. 그거 돈 내지 않고도 피그마로만 저희가 3D 목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배운 걸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그마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라이브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제가 좀 만들었던 UI 디자인을 넣으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앱을 대표하는 로고와 글자가 들어가면은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저희는 이 화면을 목업을 진행할 겁니다.
저는 여기 홈페이지 버튼 보이시죠? 홈페이지 버튼을 누르고 목업을 검색해 줍니다. 목업을 검색을 한 후에 플러그인이 있어요. 플러그인까지 들어와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저는 두 번째에 있는 클레이 목업 3D 인스톨 다운받을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아트보드 스튜디오에 있는 목업 다운받을 거예요. 클레이 목업 3D와 아트보드 스튜디오 목업,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벡터 3D, 이거를 다운 받아주시면 됩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면 있어요. 어느 정도 다운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다음으로 진도를 넘어가 볼게요. 벡터 3D 엘리먼트랑 클레이 목업 3D, 아트보드 스튜디오 목업, 이렇게 세 가지예요. 나머지는 돈이 내거나 되게 좀 좋지 않은 서비스여서 이렇게 세 가지만 저는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런 화면이 있어요. 저희는 이 화면을 저희가 이제 3D 목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 대지 말고 빈 여기 회색 버튼을 누르고 우클릭을 하면은 플러그인이 보여요. 플러그인을 가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아트보드 스튜디오 목업은 약간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진행을 할게요. 저는 클레이 목업 3D부터 진행을 할게요. 클레이 목업 3D를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목업이 나오는데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선 디바이스 모델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프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아이폰 화면을 가져왔으니까 아이폰을 클릭을 하고, 저희는 이거였잖아요. 여기는 대지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딱 보이죠. 그리고 여기 장점은 드래그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뷰나 보여주고 싶은 뷰가 있다라면은 드래그를 하고 확대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추천해주는 화면이 있어요. 이런 걸로 눌러주면은 이쁜 모양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바이스 컬러도 만약에 내가 만약에 앱의 분위기가 좀 유아틱해서 초록색이나 노란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장표나 발표할 때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노란색 배경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디바이스 색깔도 약간 노란색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는 세이브 에즈 이미지를 눌러줍니다. 되게 쉽죠? 이거 되게 금방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또 저희가 뽑아낼 수 있고요. 이게 클레이 목업 3D였어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벡터 3D 엘리멘트로 저희가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되게 재밌는 이미지가 많아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이폰을 할 거니까 아이폰으로 들어갈게요. 아이폰을 누르고 요놈도 마찬가지로 이 대지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을 하고 어플라이 프레임을 눌러, 여기 있는 보이시죠? 여기 어플라이 프레임을 누르면은 화면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이런 설정 버튼을 이용해서 조명의 밝기라던가 조명의 위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튜디오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환경을 설정해줘요. 어떤 환경에서 이 목업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래서 클라우드 레이어를 사면은 바깥에는 되게 구름이 많고 우중충한 날씨가 되어 있으므로 유리 재질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되지겠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CMF에서 메탈리얼 쪽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앱에 뭐 필름이라던가 이런 거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됐다 치고 이것도 저희가 화면을 돌려서 좀 이게 역동적으로 나올게요.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저희가 3D 목업을 추출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아트보드 스튜디오 목업이라는 건데 사실 저는 인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뚝딱뚝딱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되게 락이라는 버튼이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되게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런 거에 돈 내기 싫잖아요. 올 아이템에 들어가셔서 프리 아이템에 들어갑니다. 프리 아이템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근데 평면한 건 좀 재미없잖아요. 좀 역동적인 모양이 가지고 있는 걸 가져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우리가 여기 있었던 내용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복사 붙여 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있는 렌더링 셀렉트 프레임을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화면이 보입니다.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세 가지 플러그인을 좀 주로 사용하고요. 최근에 그리고 좀 이제 뭐 진짜 앱스토어 같은 거 보면은 되게 귀여운 이미지나 뭐 손 모업이라던가 되게 좀 엄청 디자이너가 엄청 노력을 많이 해 보이는 그런 모업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도 다 사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에다가 드리블 3D 모업 프리라고 적었어요. 그러면은 드리블 홈페이지에 있는 3D 모업을 사용하는데 프리로 뭐 공짜인 걸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중에서 저는 괜찮아 보이는 이걸 좀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하면은 나옵니다. 프리에 이걸 눌러 볼게요. 눌러서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운로드 3D 아이폰 모업을 클릭을 해줍니다. 잠시만요. 무료입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셔서 커뮤니티에 들어갑니다. 커뮤니티에 모업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파일들이 되게 많아요. 파일들이 되게 많고, 근데 여기서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괜찮은 소스를 찾아야 되니까 되게 이런 거 이뻐 보이잖아요. 이뻐 보이는 걸 딱 들어가서 듀플리케이션을 누르면 되는데, 누르기 직전에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에 모업을 플러그인을 인스톨해라, 이런 거는 최대한 피해 주시면 돼요. 다운받기더라고 하고 돈 나중에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다운받으려고 하는 건 피할게요. 이거 괜찮아 보이네요. 이거 해봤어요. 이거 됩니다. 아까 저희가 모업을 하려고 했던 이 이미지 있었죠? 이거를 복사를 해옵니다. 복사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 혹시 그냥 저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모업에다가 여기 모바일을 할 거니까 모바일에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아까는 되게 제가 들어간 플러그인마다 플러그인을 설치해라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여기는 따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플러그인은 안 하고 너가 너의 사진을 여기다 놓아라 했으니 여기다 붙여넣기 할게요. 그러면은 붙여넣기 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모업이 딱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플러그인을 좀 잘 찾아야 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좀 잘 찾아서 적용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데스크탑에 옮기고 여기에 홈페이지 눌러서 여기 제 페이지가 있어요. 제 페이지에 들어가서 임포트 파일이 있어요. 그럼 요 놈이 있죠. .pig가 피그마 전용 파일이어서 요거를 열기를 할게요. 열기를 하면은 여기 밑에 제가 방금 임포트 한 게 생겨요. 돈 누르면은 되게 진짜 정말 디자이너가 정말 공들여서 한 것 같은 이런 3D 모업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다운받아서 여러분들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여기 핸드폰을 보면은 여기를 펼치면은 폰이 있고 핸드가 있어요. 저는
손의 색깔을 좀 비아는 아니고요. 흑인 같은 검정색도 할 수 있고 뭐 외계인 같은 보라색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의 색상도 정말 열정적인 빨간색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 뭐 같아요? 여기에다 이미지를 넣으면은 여기 있는 게 적용이 될 것 같기에 생겼죠.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이 이미지를 지우고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했던 인스타그램 로고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목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익스포트로 눌러서 PNG로 저희가 변환을 하면은 당신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되게 뭐 상세 페이지나 목업 페이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준비는 여기까지 했고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돼서 좀 배웠었던 것도 또 공유 주셔서 좀 배움의 장이나 좀 공유의 장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